안녕하세요. 묻고 더블로 가는 MD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타민C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몸에 좋은 비타민C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일반, 코팅, 중성, 리포솜 형태의 합성 비타민C와 천연 비타민C가 있습니다. 1. 일반 비타민C. 시중의 영양제나 과자, 음료 등의 식품에서 비타민C가 함유됐다 하면 대부분 일반 비타민C입니다. 제품 원료명에는 비타민C, 아스코르빈산, L-아스코르빈산 등으로 표기가 됩니다. 2. 코팅 비타민C. 비타민C는 산화에 의한 변질이 쉽게 일어나는데 생산 효율성과 안정성 등 품질을 장시간 유지하기 위해 일반 비타민C에 코팅을 입힌 것이 코팅 비타민C이며 제품 원료명에는 보통 비타민C 혼합제제 등으로 표기가 됩니다. 3. 중성 비타민C. 비타민C는 기본적으로 산입니다. 위산보다 조금 낮은 정도의 산도를 가졌기 때문에 위장이 민감해져 있는 분들에게는 위장벽을 자극하여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를 섭취 후 바로 눕는 행동이 습관화될 경우 식도를 자극하여 식도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성의 일반 비타민C에 알칼리성의 칼슘을 더하여 중성으로 만든 제품이 중성 비타민C입니다. 제품의 원료명에는 아스코르빈산 칼슘, 비타민C 칼슘 등으로 표기됩니다. 4. 리포솜 비타민C. 리포솜 비타민C는 리포조말, 리포소말, 리포솜 등으로도 불리며 이 리포솜이라는 공법은 우리 몸의 세포막과 동일한 구성 성분인 이중 인지질로 구성된 막으로 마치 공처럼 둥근 물체의 속이 빈 형태로 영양 성분을 그 빈 곳에 주입하는 공법입니다. 속이 빈 공 속에 비타민C를 넣은 것이 바로 리포솜 비타민C인 것입니다. 인지질막은 세포막과 동일한 물질이라서 세포막에 쉽게 결합되어 영양분을 좀 더 수월하게 전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리포솜 방식은 비타민C뿐만이 아니라 암 치료약, 백신, 화장품 등에서도 세포에 좀 더 수월하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늘날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5. 천연 비타민C. 4가지 종류인 일반, 코팅, 중성, 리포솜 방식을 합성 비타민C라고 하고 자연식품에서 그대로 추출해낸 비타민C를 천연 비타민C라고 합니다. 보통 원료명으로는 아세로라 추출 분말 비타민C 등으로 표기됩니다. 효능면, 안정성 면에서 합성이나 천연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연 비타민C도 식물로부터 추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강한 산을 처리하기 위해 합성 때처럼 화학적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천연 비타민C 제품의 경우 어떤 과일이나 채소에서 추출하였는지 필히 표기하며 만일 원료명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았다면 합성 비타민C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외형적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캡슐형, 신맛을 못 느낌. 캡슐형은 분말 형태의 비타민C를 캡슐에 담아놓은 형태입니다. 정확한 용량을 한 번에 먹을 수 있고 휴대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비타민C 영양제에서 사용되는 캡슐로 요즘에는 배지 캡슐을 많이 사용합니다. 배지 캡슐은 식물성 원료로 제조된 캡슐입니다. 영양제 소비에서 비건들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배지 캡슐이 널리 쓰이기 때문입니다. 2. 정제형, 신맛이 약간 느껴짐. 정제형 비타민C는 일반 비타민C에 부영제를 첨가하는데 대표적인 부영제들로는 카복시메틸셀룰로스 칼슘, 스테아린산 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HPMC, 이산화규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제 알약형으로 만드는 이유는 비타민C의 약점인 산화를 방지하고 장기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종류로 보면 코팅 비타민C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영제들은 안전할까요? 보통 부영제들은 미국 식품의약국이나 한국의 식약청 등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통과된 성분들만을 사용하므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영제들을 장기간 섭취하는 것에 대해 꺼려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분말 형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3. 분말형, 신맛을 많이 느낌. 정제형 비타민C에 비해 순수한 비타민C의 형태가 분말형 비타민C입니다. 정제형 비타민C는 몸속에서 천천히 흡수되는데 분말형의 경우 보다 빠른 시간 내에 흡수가 됩니다. 흡수 속도는 빠르지만 양이 제한적이라 섭취 후 6시간 정도 지나면 나머지는 모두 체외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메가도스용으로 분말형을 선택한 경우
여러 차례로 나누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더 많은 비타민C를 흡수시켜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에 한꺼번에 들어있는 분말형의 경우 섭취하기 위해 뚜껑을 열 때마다 비타민C 분말이 공기와 접촉되기 때문에 산화로 변질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소포장 형태로 나눈 제품을 좀 더 추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가도스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벌써 6년 동안 생활화하고 있는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묻고 더블로 가는 MD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